안녕하십니까. 바른목소리 정북방송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얼마 전에 채널 A에서 하는 이제 만나러 갑니다. 거기에서 북한의 2030 세대의 사상이 달라졌다고 말하더라고요. 심지어 전주옥이라는 탈북자는 북한 청년들은 탈북은 똑똑한 순서대로 힘있는 순서대로 한다면서 북한에서 가장 영향력이 있는 사람들은 탈북자 가족들이라는 말도 안 되는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북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사람들이 탈북자 가족들이라면 지금까지 탈북자 가족들이 피해를 입는다고 주장하던 건 거짓말이라는 거죠. 북한에서 탈북자 가족들이 영향력이 있는데 전국적으로 탈북자들을 찢어 죽이자는 구호를 내걸고 군중 집회를 하고 있겠나요? 말 같은 말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북한에서 똑똑한 청년들부터 탈북을 한다면 우리 탈북민 사회는 똑똑한 북한 청년들로 넘쳐나야겠죠. 그런데 탈북민 사회의 청년 비율은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북한에서 해외 유학을 나온 똑똑한 북한 청년들도 남한으로 와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사람들은 위험을 감수하면서 국경을 넘을 필요도 없고 그저 한국으로 올 결심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도 그런 똑똑한 청년들은 대한민국으로 오지 않고 유학을 마치면 북으로 돌아갑니다. 이만갑 출연자들이 말대로라면 이만갑에 출연하는 탈북자들은 모두 똑똑하고 이만갑에 출연하지 못하는 탈북민들은 모두 모자란다는 겁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탈북민들은 이만갑이나 모라몬 클럽에 출연하는 탈북자들을 일하기 싫어하는 거짓말쟁이들로 우습게 봅니다. 그리고 탈북은 힘있는 순서대로 한다면 북한의 힘있는 자제들은 모두 와야 되겠죠. 이만갑 출연자들이 주장대로 한다면 북한에서 힘있는 사람들이 자제라고 한다면 뭐 당간부집 자제들? 이런 사람들을 말하는 거겠죠. 그런데 이만갑 출연자들 중에 당간부집 자제들이 몇 명이나 있겠는지 모르겠습니다. 김금혁이만 해도 아버지가 뭐 대동강에서 레스토랑을 뭐 3개를 운영하는 그 사람이라고 했죠. 결국은 장사를 하는 겁니다. 근데 장사를 하는 사람 보고 힘 있는 사람이라고 말하지는 않죠. 그리고 2030 세대의 사상이 달라졌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현재 군사분계선 지역과 국경지역 그리고 전국 방방곡곡에서 근무하고 있는 인민군 군인들은 모두 2030 세대입니다. 이만갑 출연자들이 주장대로 한다면 인민군이 주력을 이루고 있는 2030 세대는 모두 탈북해야 맞는 거죠. 그래서 인민군이 병력이 모자라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현실은 그렇지 않죠. 작년에 탈북했다는 박송미라는 애도 나와서 지금의 청년세대는 자기 삶을 왜 국가가 디자인하냐 하고 있고 TV에서 박수를 치는 것도 충성심으로 하는 게 아니고 가식으로 하는 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몹시 익숙된 그리고 많이 들어본 말이 아닙니까? 지난 기간 북에 대한 선전을 할 때 가장 많이 주장하던 말입니다. 북한 사람들이 환호하면서 울면서 박수치는 것 그건 다 가짜다 이거 아니겠습니까? 한 탈북민분이 쓰신 글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한의사 김지훈의 남북 이야기라는 글인데요. 제목은 북한과 다른 한국이 모태를 경험하며 드는 생각입니다. 이 글을 쓰신 분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비가 오던 어느 날 북한의 김일성, 김정일 사진이 찍혀있는 플래카드가 비에 젖고 있었습니다. 당시 북한 웅런단은 장군님이 사진이 적고 있다며 서로 달래가 빗속에서 플래카드를 내려 가슴에 품고 눈물 흘리며 난리였습니다. 그 모습이 고스란히 전파를 타고 전국으로 방영되었으며 많은 한국분들이 황당하다는 표정을 감추지 않았습니다. 이 상황에 매우 익숙되어 있던 제가 보기에도 황당했고 민망했거든요. 중략하시고요. 곰곰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내가 저 자리에 있었다면 나는 어떻게 행동했을까? 길게 생각할 필요도 없이 그들과 같은 모습으로 눈물을 흘리며 플래카드를 거두어 가슴이 안았을 듯 합니다. 북한 응원단원들이 보였던 모습이 결코 가식이 아니라는 것이죠. 물론 그 중에는 누구에게 보이고 싶은 마음을 가진 사람도 있었겠지만 저는 그들의 눈물과 행동은 진심에 가까웠다고 생각합니다. 한편으로는 남한 국민들에게 우리는 장군님께 이렇게 예의와 존경을 표한다. 이런 모습도 보이고 싶었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한국 분들은 그런 상황이 잘 이해되시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북한에서 자라온 우리들로서는 그런 상황들이 이해가 되는 겁니다. 우리도 그런 위치에 있었더라면 할 수 있었던 행동들인 겁니다. 받은 교육이 다르니까 하는 행동들도 다르고 심지어
전혀 이해되지 않는 행동일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런 틈을 파고들어서 북한 사람들이 최고 지도자를 향해서 보내는 박수와 환호는 가식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북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은 그럼 그렇겠지. 돌았다고 진심으로 그렇게 하겠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런 게 바로 대표적인 학습된 증언인 겁니다. 방송에서 이렇게 말해야만 인정받을 수 있겠구나. 이런 거죠. 우리 남한분들은 어디서 어떻게 자랐고 어떤 생활을 했는지에 대해서도 모르는 나어린 애들이 하는 말을 듣고 북에 대해서 평가하고 있는데 사실 북한 사람들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리고 북에서 코로나로 인해 국경을 봉쇄한 상황에서도 탈북은 했습니다. 대표적인 실례로 북에서 최고 지도자가 나오면 박수치는 건 가식이라고 말하는 이 처자도 작년에 탈북했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똑똑한 청년들은 탈북하지 않고 있고 작년 국내 입국한 탈북 명수는 229명으로 하나원의 존부를 걱정해야 될 정도가 되었습니다. 현실은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북한은 곧 망할 것이라는 희망을 잃지 않고 있고요. 북한은 계속해서 발전하고 이제는 핵 강국으로서의 책임을 다하겠다고 말하고 있는 정도입니다. 북이 망하기를 바라는 것은 희망사항일 뿐입니다. 북한 최고 지도자가 사라지면 북한이 망할 것 같죠. 반대로 이야기하게 되면 박정희 대통령이 사망했다고 대한민국이 망했습니까? 북한이 2030 세대의 사상이 변질되면 북한이 망할 것 같죠. 1980년대 대학가에 주체사상이 번졌다고 해서 대한민국이 주체사상화 되었나요? 이제는 그런 개꿈에서 깨어나실 때도 된 것 같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무너지지 않은 것처럼 북한도 허물어지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